자, 제목이 뭐죠? 셀프 보이스 트레이닝입니다. 목소리는 트레이닝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타고나는 부분 요만큼 있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누구나 목소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쇼핑호스트들도 처음부터 좋은 목소리를 가졌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훈련하고 기술을 연마하면 여러분의 목소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고 바꿀 수 있는 과정들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요,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목소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스피치, 그러니까 목소리를 바꾸면요, 여러분 스피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발표할 때 한결 정말 안정감이 생겼다. 내 목소리에 사람들이 더 집중한다. 이런 아주 재미와 이런 어떤 그런 환희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몇 분 만에 바뀌는? 10분. 네, 10분 만이에요. 하루 10분. 네, 하루 10분. 하루 10분 여러분 연습하시면 정말 목소리 바뀝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목소리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오 준비가 다 되셨나요? 마음의 준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보이스 트레이닝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본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최소 10분. 네, 10분이라도 여러분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보이스는 머리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그냥 나 책상에 앉아서 눈으로 봐야지, 머리로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고 나서 아니 이 문장 왜 목소리가 안 변해? 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 안에서 물론 큰 소리로 내는 게 더 좋고요. 근데 큰 소리로 만약에 안 된다, 이제 옆방에서 막 누가 뭐라 그런다, 이제 이러면 좀 작은 목소리 내셔도요, 목소리 바뀌니까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트레이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몇 분? 10분. 네. 목소리는, 자전거 타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 때, 오른쪽으로 가네? 그럼 왼쪽으로 핸들 꺾고. 그죠? 반대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소리는 굉장히 좀 본능적인 거고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로 그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많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소리내서 저랑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봐 주시고요. 두 번째, 어색함은 잊어주세요. 저도 대학교 때 아나운서 이제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요. 나는 21살 때부터 나는 아나운서야, 이미. 나는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들하고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어,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얘들아 안녕, 오랜만에, 이렇게 안 했어요. 얘들아 안녕, 오랜만이야. 그럼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막 그랬어요. 그러면 좀 어색하지? 하지만 내 것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좀 참아줘. 나 지금 요즘에 내 목소리 교정하고 있거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려다 보면 되게 어색해요. 내가 하던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색하다고 다시 돌아가면 이 수업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색해도 조금씩 여러분,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쭉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스 트레이닝 연습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어색해, 왜 그렇게 말해,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라는 것은 플러스적인 거예요, 마이너스적인 거예요? 굉장히 좀 변화하고 있다는 플러스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색해 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항상 어떻게 해달라고요? 의식.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날씬하군요. 다이어트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1년 365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목소리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분 동안 트레이닝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닝 해놓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엄마, 뭐 해줘?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발표할 때, 물건 살 때, 그리고 저는 식당 가서 뭔가 주문할 때, 이렇게
뭐 김치 더 주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은? 그냥 주어진 거 먹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야 이렇게 안 하죠. 저는 사장님 여기 좀 이 반찬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좀 정갈하고 정제된. 그러면 사장님이 더 반찬을 많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목소리를 열심히 트레이닝하는데 반찬 조금 더 얻는 거 정도면 좀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발표할 때는 면접 볼 때는 다 도움이 됩니다. 아주 뭐 소소한 거에서 오늘 기쁨도 있어요. 자, 항상 어떻게 해달라? 의식. 예.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여러분 배운 목소리들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어떻게 해달라? 좀 기다려 주세요. 내 목소리 저는 잘 들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주관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존의 어떤 습관, 어떤 선입견, 뭐 이런 것들로 듣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못 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 작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나는 내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톤이 높아? 이런 반응, 피드백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주관적으로 듣기 때문인 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네, 우연히 핸드폰에 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때, 듣고 나서 망연자실. 이게 누구 목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녹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본인이 이제 직접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강좌할 때 여러분 녹음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좌 들을 때나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발표할 때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여기에서 수정, 보완하시면 훨씬 더 정말 달라진 나의 목소리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성공을 부르는 목소리 코칭, 목소리 트레이닝북,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코칭 등 제가 쓴 기본적인 스피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읽으시면요. 훨씬 더 강좌를 이해하시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과 예문을 바탕으로 이 강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교재로 반드시 삼아서 여러분이 함께 트레이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공을 부르는 목소리 코칭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유정 원장은 원래 목소리가 좋지 않았을까? 원래 말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책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첫 강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은 이런 기억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인데 저는 어렸을 적에 말을 심하게 더듬거렸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만 하면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여러분 말 더듬는 사람이 왜 말 빠른 줄 아세요? 말 잘 될 때 빨리 하려고. 그래서 그리고 막 음절이 막 안 나와요. 막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조금 머리가 커서 제가 말을 더듬는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말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또 아나운서와 쇼핑호스까지 도전을 하고 지금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 결핍만큼 좋은 동기부여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만약에 잘하고 말을 더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좀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소중한 어떤 컨텐츠들을 배우시게 된 거고요. 될 거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많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 강좌 정말 아깝지 않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안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저를 믿고 하루 몇 분? 10분 네, 트레이닝 하시면 반드시 변화하니까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저를 그냥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소리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목소리는 스피치 할 때 나오는 거니까 도대체 스피치란 무엇이고 또 목소리는 스피치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UCLA 교수인 엘버트 메러비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법칙이고요. 메러비안의 법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커뮤니케이션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 정말 굉장히 유명한 법칙입니다. 자, 메라비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말 잘한다라는 것은 뭘까를 봤더니 세 가지였대요.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뭐였죠?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표정, 미소, 자세,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무려 몇 %였다는 거예요. 55%. 네, 무려 55%. 반 이상을 넘어갔대요. 자,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가 몇 %? 38%였대요. 그럼 합치면 뭐예요? 몇 %예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무려 93%가 되고요. 논리 커뮤니케이션,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몇 %라는 거예요? 7%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면접을 앞두거나 발표를 앞두거나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소개할 때 여러분 뭐만 생각해요? 논리. 근데 청자들은요, 이 논리보다 목소리하고 바디랭귀지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논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하러 갔어요.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떨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게 이게 자신감 없게 하는 거랑 딱 앞에 가가지고 멋있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확인하시죠. 탁. 이러면 사람들이 오, 전달력 있다. 자신감 있어 보인다. 나 이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근데 사실은 뭐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사실은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는 논리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신감 있는 목소리하고 바디랭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는 논리가 중요했지만 청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했다? 이 바디랭귀지라는 보이스, 이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목소리는 몇 %였죠? 38%를 이제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에 대한 38%에 해당하는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소리가 왜 중요한가? 요즘에는 정말 목소리를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예전에 독일 그 베를린에 가서 세계적인 가전 페어에 이제 스피치 코칭을 이제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모 기업의 이제 대표님이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강한 말투를 갖고 있으세요. 왜? 싫어. 그게 뭐야? 예. 네. 그래서 영어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영어도 막 굉장히 막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투를 좀 부드럽게 말끝 어미를 됐어가 아니라 됐어. 네. 저희는 이번에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목소리를 교정해 드렸더니 한결 더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분, 자상한 분, 따뜻한 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목소리의 말투에 좀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단 목소리가 작아서 자신감 없게 들으신다는 분, 그리고 목소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라든가 교수, 강사분들은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이게 뭐 성대 결절 이런 게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교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으면요, 여러분,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면 막 긍정적이고 막 자신감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친해지고 싶어요? 안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목소리도 작고 성의도 없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툭툭거리면 같이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호감 가는 목소리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목소리 좋으면요, 여러분, 퍼블릭 스피치에서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어요. 퍼블릭 스피치는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가 작으면 그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훨씬 더 크고 또렷한 목소리가 필요해요.
마치 집에서 입는 옷은 우리가 뭐 편안한 옷을 입지만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장을 입듯이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충청도예요. 네, 대전인데요. 집에서는 뭐 이거 한겨 막 이렇게 사투리 너무 네, 좀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그냥 집에서는 편하게 해요. 근데 나와서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스피치에서는 훨씬 더 좀 정갈하고 세련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면요. 참 일상생활에서 예스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참 생활하기 편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부탁하거나 이랬을 때 예스 얻는 편이에요? 노 얻는 편이에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제가 예전에 버스 타려고 터미널에 갔었는데 제 앞에 있는 어떤 남성분이 티켓을 이제 이렇게 티켓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터미널이 A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이 티켓 해주시는 분이 B 터미널로 이제 끊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티켓 하시는 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저 이거요 A로 가야 되는데요 B로 끊어주셨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없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뒤에 가서 줄 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 아니 이분 지금 차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잘못 끊어주신 거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끊어주시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고 말투가 또렷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좀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신감 없게 느껴지면 사람들이 no, 안 돼요. 이런 걸 많이 외친다는 거죠.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물건 환불하고 뭐 세일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환불해달라고 할 때도요. 그냥 애기 목소리로 그냥 안녕하세요. 저 이거 어제 샀는데요.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멋지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정확히 4시 5분경에 이곳에서 블러스를 샀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네요. 환불해 주시죠. 이러면 상대방이 노를 외치기에는 뭔가 조금 약간 두렵다,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가급적 환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설득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작은 설득에 여러분이 노를 많이 당하신다면 여러분의 말투를 좀 교정해 보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정작 해야 되는 고민, 정작 크게 해야 하는 설득에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잘한 거가 다 걸리면 참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목소리로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으니까 좋은 목소리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이야기하길 최고로 좋은 싸움은 벌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모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아주 카리스마 있고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기선제압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나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뭐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레 겁먹고 도망을 간다는 거죠. 피를 흘리지 않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싸움입니다. 이 벌모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언쟁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웬만한 거는 그냥 예스를 이 목소리 훈련을 통해서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어떤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1대1로 만나면 예스를 얻어낸대요. 얼굴 만나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면 설득을 얻어내는데 뭐로만 이야기하면,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노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화상에서 음성이 그 설득력에 미치는 영향이요 80% 이상이래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좋으면 상대방을 이제 전화로 하면서 예스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약간 목소리가 그 사투리를 좀 쓰시고요. 되게 목소리가 얇으세요. 남성분 치고. 그리고 작고 이러니까 자신감 없어 보여서 이렇게 이제 전화로만 하면 근데 실제로 만나뵈면 이분 굉장히 키도 크시고 등치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호감형이어서 예스를 이제 만나면 이렇게 얻어내지만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이제 노를 얻는다라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